안녕하세요. 빛과전자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한국전력 니는 뭐길래 내려가고 있느냐 하실 수 있지만 얘는 전쟁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 전부 다 잘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를 덜어내면서 잘 올라가 주고 있는데 우리 아직 고비가 내일 정말 큰 고비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아직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면 안 되지만 사실 기대감을 완전히 또 낮추시면 안 되실 자리이기도 해요. 아주 복잡한 자리입니다.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지 조금 더 기다려 볼지 아니면은 일단 한번 매도해도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궁금하실 내용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내일 어디까지 올라가 볼 만한가?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어제도 사실 이 자리 얘기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선 많이 그어둔다고 뭐라고 하실까 봐 얘기 일부러 안 드렸었는데 딱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3,200원 노려보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 기대를 해보셔도 되느냐? 오늘 공매도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과전자가 최근에 공매도를 그렇게 많이 한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오늘 유독 공매도 수량을 늘렸어요. 그죠? 어제에 비하면 9배 늘어난 겁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누르려고 했는데 눌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단 이 9만 원 물량은 장 초반에 공매도를 짜자자자자자 하면서 눌러요. 눌러놨다가 그죠? 몰렸을 때 눌렀다가 오후에 거래부터 들어오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해소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오늘 물량은 오늘 처리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없애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잔고를 막 그렇게 남겨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위쪽에서는 잔고 남겼고 그죠? 이 3,100원짜리에서는 한 방 남기고 고점 올라갔을 때는 남기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내려올 때도 못 올라가게 하려고 2,900원짜리에서 한 번 더 남깁니다. 이거 심지어 2번 남겼어요. 그죠? 그래서 내일은 기대해 보셔도 돼요. 해 보셔도 되는데 일단은 바닥에서부터 쌓은 잔고는 날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쌓기는 많이 쌓아두긴 했을 겁니다. 아마 고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오후에 많이 붙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쌓기는 했을 건데 추세를 바꿀 정도로 확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시기는 좀 힘들어요. 일단 오대리는 내일 당장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도 의견이 조금 더 강합니다.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공매도 자리 어디 있는지부터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을 하면서 찍어 누른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 수 있는데 일단 2,900원을 뚫는 게 중요해요. 여기 공매도 잔고 쌓아놨죠.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 일단 터뜨려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를 치고 올라가면은 이제 거래량 싸움입니다. 그때부터는 거래량 싸움인데 거래량이 오늘만큼은 안 들어와줘도 되지만 그래도 250 이상만큼은 들어와줄 필요는 있어요. 한 550만까지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들어와주면은 오늘 고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한 번 더 터집니다. 터져서 올라갈 건데 일단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거래량이 붙어준다라고 하면 3,500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지만 일단 3,200부터 3,500 구간에서는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공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점을 내일 고점으로 보시고 3,500원과 3,200원 사이 이 사이를 좀 고점으로 보시고 여기에 나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난 그 정도 만족하려고 빛과전자 사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보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지금 올라가 봤자, 그렇죠? 3,500원 도달해 봤자 윗구간에서 버티던 자리예요. 원래 버텼어야 됐던 자리에 지금 겨우 회복하는 건데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왜냐? 이 추세 자체가 금방 바뀔 수가 있는데 대신 기다리실 때는 가만히 계시지 마시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 들어갈 거냐면요. 오늘 일단 왜 상승을 했는지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내일 어떤 흐름 보일지 그리고 당분간 어떤 흐름 보일지랑 23일 날 중요한 거 아시죠? 이 최근 영상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시장 흐름이 어제는 눌려있다가 오늘 풀린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모델이가 어제 새로 선거나죠. CPI 발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미국 소비자 물가랑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뭔 상관이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가 미국의 금리랑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오데리가 상회할 때, 하회할 때 어떻게 움직일지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렸었죠. 굉장히 예상치랑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약간 오른다라고 해도 진짜 조금 올라가고 약간 내려간다라고 해도 진짜 조금 내려가고 진짜 조금 올라가고 진짜 비슷한 선에서 잡혔어요. 그게 무슨 뜻이다? 예상치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상은 올라간다라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예상치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6월에 일단 동결을 하면서 협박을 쏟아냈죠. 어제도 계속 같은 얘기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협박을 쏟아낸 상태에서 이 협박이 현실화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분위기를 살피는 시장이었었는데 오늘 이 우려가 하나가 없어지다 보니까 와, 매수하자라고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글쎄, 거래량 자체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잘 풀려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오히려 더 큰 고비가 될 수가 있어요. 내일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발표일입니다. 우리나라. 하는해 기준금리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주 높은 확률로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 2.5에서 베이비 스텝, 베이비라고는 안 부르죠. 저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조그마한 스텝 밟게 되면은 0.25% 인상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빅스텝 밟는다라고 하면은 0.5, 자이언트 밟는다라고 하면은 0.75를 밟게 되는데 올리게 되는데 이 정도 인상할 가능성은 지금 낮아요. 왜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전쟁으로 올라간 물가를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은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환율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행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일단 가계에 지금 빚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뭐죠? 신용. 신용을 너무 털어놔가지고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우리 신용 그냥 땡겨 쓰지 않죠. 증권사가 이자 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을 우리가 추가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련 못하면은 이제 청산 나오기 시작하죠. 미수금 잡히기 시작을 하면은 언제까지 넣어 하는데 안 넣으면은 청산 나오기 시작하죠. 반대 매매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과감한 인상보다는 약간 조금만 일단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일단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인상하는 거 안 좋아해요. 주식시장은 인하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단 인상이 현실화가 되면은 기관에서 내일은 당장 기관 주도로 매도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 기관에서 자금을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을 시켜요. 이게 그냥 예비 자금만 홀딩되어 있는 돈만 이동시킨다라고 해도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당장은 채권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채권 매수로 돈이 이동을 하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매도세를 이어나가면서 이번에 고점을 찍고 내일 만약 앞에서 얘기 드렸다시피 쇼커버링 터질 자리에서 거래량 붙어주면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단 기관 매도세가 잡힐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시고 내일 매매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일단 기준금리라는 것은 당장 단기간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죠. 일단은 기준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원화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가면서 조정이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원화를 좀 매수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외국인 자체가 원화 매수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원화를 가지고만 있지 않습니다. 돈을 계속 굴려야겠죠. 그들도 기관이 매수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거 현금성 투자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채권도 사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주식도 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주식에 매수세가 잡힐 수가 있다. 외국인에서 매수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뭐 우리는 당장 눈앞이 그죠?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내일의 흐름을 봤을 때는 금리 동결하지 않는 한 일단은 기관은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세 이어나가길 바라지만은 그것은 난이도가 너무 높은 일이고 일단은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그래도 버티는 거. 그냥 올라간다라고 해도 쇼커버링 치고 올라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올라간 다음에 내려왔을 때 그래도 이 자리 언저리에서 버텨주는 거. 만약 2,500원 위에서 버티기만 한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부터 에너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2,500원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은 2,100원대까지 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악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1,800까지 밀릴 수는 있는데 우리 어차피 시장 흐름이 안전이 생길 그 타이밍 자체가 머지않아 23
23일 중요합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일.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강조드렸지만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올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컨센서스가 하회에 예상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컨센서스 하회의 의미는 조금 기저 의미도 봐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지금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다행히 갭상승하면서 올라가 줬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는 만들고 있지만 일단 60일 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는 중기 추세라고 얘기 드릴게요. 중기 추세는 꺾인 상태죠.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지금 자리에서 버티지 못한다. 내일 심지어 또 환율팀 금리로 인해서 충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버티지 못하고 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 자체를 바꾸기가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도 밀려 있다가 내려가 있다가 올라가긴 할 건데 실적 발표로 상승은 하는데 추세를 전환할 만큼의 상승을 할 것이냐, 그 정도 매출이 잡힐 것이냐, 그런 기대치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얼마나 터진다라고 해도 추세 바꾸긴 힘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에 들어갔었던 돈, 기대 끝났죠. 이미 실적 발표했습니다. 하이닉스에 들어갔었던 돈, 이제 실적 발표함과 동시에 기대감이 하나가 더 소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버티고 있었던 개미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나온 돈들이 다른 섹터로 이동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지금 빛과전자가 그 돈을 받아내기에 아주 괜찮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이어나가려면은 오대리가 얘기를 했었던 대로 우리 지금은 최대한 윗자리에서 버텨주길 바라셔야 돼요. 이 1,8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저번 자리보다는 윗자리에서 버틸 것. 왜? 20일 추세가 그래도 횡보 전환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승 바꾸면은 더 좋죠. 상승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 다음에 매수세 한번 잡혀오면요. 이번에 살짝 조정 들어간다라고 해도 다음 주 되고 돈 뭔가 한 번이라도 잡혀 들어올 만한 그 시장 흐름이나 아니면 실제로 돈이 몰려 들어오거나 섹터가 갑자기 전선주들이 쫙 잘 나가거나 그런 흐름이 뭐라도 잡혀오면은 빛과전자는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한가 갈 수 있어요. 왜냐? 지금 그렇게 차트 흐름이 괜찮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물론 하락하고 있는 60일 추세와는 이격이 멀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것은 많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지금 5일 추세선이 다 쫓아 올라왔죠. 쫓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일 추세가 20일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강한 시그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넘는데 성공을 하면은 사실 내일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일은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내일도 넘는데 성공을 하면은 그것을 강한 시그널로 해서 쫙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 상한가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시면은 그 전에 기관이 매도를 잡아버리면은 그게 조금 막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매도하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최대한 고점에 매도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다음에 조정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여러분 이번에 못 간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윗자리에서 버티기만 하면은 5일 추세 한 번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라도 상한가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과감하게 더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과감한 정리하실 필요가 없고 최대한 눌리는 지점에서 수량을 늘려두셔야 돼요. 수량 한 주라도 더 잡아두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당장 며칠간으로도 말이 자꾸 꼬이는데 죄송해요. 일단 며칠간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늘 하루 매도를 할까? 오늘 추가로 매수를 할까?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대리가 설명해 주는 거 다 듣기는 했는데 조금 어렵다. 나 잘 잡을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좀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하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지금 변동성 큰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 올라갔을 때, 이 자리 괜찮은데? 라고 싶으시면은 한번 매도해 보시겠어요? 하고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려 있을 때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잡아가자. 최대한 수량 늘려야 될 타이밍이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하자라고 문자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오대리 대응 문자 장중에 같이 받아보시고 오대리랑 장중에 같이 매매하시면서 빛과전자 지금 최대한 수량 늘리시면서 준비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빛과전자의 앞으로의 흐름 조금만 더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추세 정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바라는 이전의 급등세 있죠. 이런 급등세를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추세선이 5개가 정리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빛과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시장에 불행이 한 방에 닥친 듯이 그래서 너무 강하게 밀렸었죠. 이거는 남 탓한다라고 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 탓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찌 되었던 60일 추세를 꺾여버렸습니다. 꺾을 만한 종목은 아니었지만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많은 종목이 그런 상태고 결국은 모든 추세 정리를 하려면 지금 정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락하고 있는 60일 추세도 상승으로 바꿔야 되고 20일 추세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20일 추세도 상승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60일 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래도 이전에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쭉쭉쭉쭉 망설이지 않고 치고 올라갈 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매수세로도 연이어서 진짜 이 정도 붙어주던가. 그런데 매수세 연이어서 붙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진짜로 테마가 중심에 딱 들어서 있어야 되고 돈도 우르르 몰려 들어와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또 시장이 전부 다 눌려 있다 보니까 모두들 고민하고 있어요. 로봇주를 살까, 조선주를 살까, 반도체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시장에서 전선주 물론 많이 몰릴 겁니다. 많이 몰리긴 하지만 모든 돈이 다 쓸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의 추세가 전환이 될 정도로 거래량이 연속해서 붙어 들어올 가능성은 낮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적어요. 적고 한 방에 저 정고점 8,1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애석하게도 이번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 고점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를 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좀 안정적인 선을 바라보셨을 때 여기 하단 6,500원 정도를 바라보시는 게 조금 안전한 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 진짜 고점 찍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가볼 수가 있는데 그 위를 뚫는 거는 시간이 조금 모자르다라고 오데리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가 더 있죠. 투심. 개미들의 투심.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투심. 이 투심이 버텨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왜냐? 너무 처참하게 밀렸죠. 5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너무 과도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악에 받쳐가지고 나 다시 여기 올라갈 때까지 버티겠다. 어떻게든 평단가 조정하면서 이 여기 자리 회복하는 거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투심 자체가 많이 꺾여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지 그곳으로 돈이 몰려와요. 그리고 관심이 떠나버리면은 아무리 실적이 잘 받쳐줘도 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빛과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진다라고 해도 진짜 현실적인 선은 5,000원대. 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고점까지 이제 테마가 중심에 섰다. 운이 좋게도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6,500원대까지. 이 구간까지는 갈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은 살짝 무리입니다. 조금 더 투심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만 보면 하락하고 있는 거지 실제 숫자로 말하면은 진짜로 처참하게 내려가죠. 7,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고점부터라고 하면 거의 8,000원 언저리죠. 8,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00원 아래까지 밀린 거예요. 75%가 날아간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도한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면은 진짜 고점에 왔을 때 그 기대를 계속 놓지 않고 가져가시다가 고점을 놓치시고 또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쌓아왔었던 울분을 터뜨리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결국은 주식이라는 것은 돈이 걸리는 일이죠. 돈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고점 판단 자체는 조금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그죠? 그 범위 안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빛과 전자의 흐름 놓치지 않고 좀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오데리는 좀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오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빛과 전자의 흐름 오데리와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빛과 전자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가니까 됐다. 라고 만족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